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28번째 카푸 채널 콘텐츠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유니티 템플과 함께 덤으로 홈앤 스튜디오 주변의 다른 라이트의 주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 템플은 삼일체 대신 성부 하느님 한 분만을 믿고 있는 유니테리언, 유니버셜리스트 교회 건물로서 모더니즘 건축의 대표적인 재료인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건축되었습니다. 유니티 템플은 교회라면서도 그 흔한 십자가 하나 없습니다. 여기는 홈앤 스튜디오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홈앤 스튜디오에서 나오셔서 천천히 걸어오시면서 오크파크에 있는 다른 라이트의 주택들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지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가 홈앤 스튜디오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하시면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괜찮은 산책거리지요? 앞에 있는 그것도 모르고 차를 끌고 갔다네요. 헤헤. 유니티 템플의 입구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유니티 템플 외부부터 살펴볼까요? 유니티 템플 북쪽 입면입니다. 홈앤 스튜디오하고는 완전히 달라 보이지요? 북동측 입면입니다. 유니티 템플은 보시다시피 평지붕입니다. 모더니즘 건축의 지붕이 바로 이런 평지붕을 추구합니다. 서측 입면입니다. 잘 보면 그리스 신전 같은 느낌이 나지 않나요? 남서측 입면입니다. 유니티 템플은 2017년 6월에 복원이 완료되어서 같은 해 7월 1일에 오픈했네요. 사다리차가 와 있는 거 보면 약간의 복원 공사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앞에 있는 운 좋게 여길 답사한 거네요. 여기가 대예배실 외부입니다. 여기를 계획할 때 외부 소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창을 될 수 있는 대로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마 밑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홈앤 스튜디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의 장식 디자인은 다른 설계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앞에가 본 라이트의 작품들 중에서 저 디자인의 첫 시작은 저번에 다룬 홈앤 스튜디오의 벽난로 장식 디자인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그 장식 디자인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홀리 호크 하우스의 저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뒤집어 보면 비슷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앞에 있는 처음에 이 장식 디자인을 고대 마야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인 줄 알았다네요. 이 디자인은 라이트의 고유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다룬 것은 블레이드 러너 속 라이트 건축에 대한 카푸 채널 4번째 콘텐츠입니다. 이제 입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래는 경사로, 즉 램프가 없었는데 복원하였을 때 추가되었습니다. 여기가 주출입구입니다. 동쪽과 서쪽 양방향으로 같은 모양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바깥쪽은 다 살펴보았으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은 굉장합니다. 아까 전 램프가 있는 쪽으로 들어오셔서 동쪽 출입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곳이 바로 1층 엔트런스 홀입니다. 저쪽은 유니티 하우스라는 공간인데 일종의 청소년 주일 학교 같은 공간인가 봅니다. 그 앞에 앉아있는 분들이 답사 티켓팅을 해주십니다. 서측 출입구입니다. 역시 라이트 특유의 창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유니트리언, 유니버셜리스트 교리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극도로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 같습니다. 창 디자인을 보면
수평과 수직만을 사용한 기하학적 패턴을 추구했네요. 이쪽에 대예배실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대예배실이 나옵니다. 동측 출입구입니다. 서측과 똑같은 디자인이고요. 보통 처음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유니티 하우스부터 보겠습니다. 유니티 하우스입니다. 2층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운데 공간은 1층과 2층이 뻥 뚫려진 보이드 공간입니다. 유니티 하우스 천창입니다. 홈앤 스튜디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라이트의 천창은 홈앤 스튜디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채광이 목적입니다. 천창 유리 디자인 역시 수평과 수직의 기하학적 패턴이 돋보이네요. 이런 디자인은 어디서 왔을까요? 홈앤 스튜디오에서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트 디자인의 원천은 프레벨의 놀이교육입니다. 이것은 프레벨의 14가베인 종이짝이입니다. 이런 가베, 즉 은물의 놀이교육은 라이트 평생 디자인적 영감의 원천이 되어줍니다. 유니티 하우스의 한쪽 공간입니다. 여기 위쪽은 열려져 있는 2층 공간입니다. 여기는 복원할 때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획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 안쪽도 들어가 보지 않았고 이 위쪽도 올라가 보지 않았네요. 좀 아쉽네요. 여기에 조명 디자인은 심플합니다. 이렇게 라인으로 열맞추어 조명을 배치하는 것은 21세기 인테리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이제 대예배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전 엔트런스 홀에서 입구 보여드렸죠? 그리로 가시면 됩니다. 대예배실의 좌석은 크게는 3층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입구에서 들어오시면 낮은 공간의 회랑이 나타나는데 여기를 1층으로 볼 수 있겠네요. 아까 전이 서측이었고 여기가 동측 회랑입니다. 근데 왜 이 회랑에 좌석을 배치해 놓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설교단이 잘 안 보이거든요. 이제 회랑을 빠져나와 보겠습니다. 교회 같은 느낌이 안 나지요? 본격적으로 대예배실을 뜯어볼까요? 동측 회랑을 빠져나와서 설교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예배실 설교단입니다. 정말 유니테리언, 유니버셜리스트 교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를 그만하 봅니다. 그 흔한 십자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이것이 유니테리언, 유니버셜리스트 마크입니다. 이걸 십자가 대신하는 걸까요? 설교단 위에 있는 이것은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파이프 오르간도 잘 숨겨 놓았죠? 내부에는 지켜보는 분들이 없어서 이렇게 설교단 위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설교단 뒤쪽으로 더 올라가면 파이프 오르간 건반이 나옵니다. 근데 이 파이프 오르간은 서서 연주를 하나 봐요? 의자가 없습니다. 설교단에서 본 대예배실 모습입니다. 솔직히 교회 예배실보다는 강당 같은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설교단에서 좌측으로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라이트는 건축의 외부와 내부는 같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부를 볼까요? 바깥쪽도 마감의 방법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재료는 같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보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 라이트의 건축 철학은 현대 건축과 서양 전통 건축을 가르는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코코 건축을 대표하는 베르사유 궁전을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거울의 방 외부입니다. 거울의 방 외부는 석재로 마감을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석재와는 다른 나무 판넬 위에 벽화나 금박 장식, 대리석 마감 등을 합니다. 이렇게 겉과 속의 재료가 다른 건축은 잘못된 것이라는 라이트의 철학은 르 꼬르비제와 같은 유럽의 현대 건축가들도 공유한 개념이었습니다.
다시 대예배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천창도 유니티 하우스하고 비슷해 보이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 천창과 비슷한 것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현대 건축을 위한 김수근 씨의 공간 4억 설계실의 천창입니다. 물론 라이트처럼 유리창의 패턴 디자인은 없지만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 창들을 그리드 패턴으로 배치한 것은 매우 비슷합니다. 김수근 씨는 일본에서 라이트의 제자였던 안토닌 레이몬드에게 배웠던 요시무라 준조에게 건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영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닐까요? 2층 예배실 공간은 1층과 큰 차이가 없으니 스킵하고 바로 대예배실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대예배실에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공간입니다. 3층 예배 공간에서 바라본 설교단 쪽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더라고요. 여기의 음향은 어떨지 좀 궁금해지네요. 설교단 쪽으로 옮겨서 바라본 대예배실 전경입니다. 아래에서는 몰랐는데 대예배실 천장에서 내려온 조명의 뒤쪽도 천창 디자인과 유사한 그리드 패턴이네요. 3층의 다른 예배 공간을 바라본 것입니다. 창이 적은 것에 비해서 천창으로 인해 내부가 상당히 밝죠? 반대쪽으로 옮겨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말 교회 예배실보다는 학교 대강당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예배실의 조명 디자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원과 정사각형의 패턴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디자인했네요. 홈앤 스튜디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라이트의 조명 디자인은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니티 템플은 클리어했고 이제 오크파크에 있는 다른 라이트 주택을 살펴볼까요? 자전거 타고 보면 딱 좋을 텐데요. 헤헤. 오크파크에 있는 라이트 역사 거리의 전체 지도입니다. 여기가 홈앤 스튜디오이고 이쪽으로 가시면 첫 번째 건물로 프랭크 토마스 하우스가 나옵니다. 프랭크 토마스 하우스입니다. 여기가 라이트 역사 거리의 출발입니다. 여기에는 시카고 스쿨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반원형 아치가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붕은 로비 하우스의 지붕을 연상시키네요. 좀 더 찬찬히 살펴봐야 했었는데 시간에 쫓기어서 대충 살펴본 게 좀 안타깝네요. 프랭크 토마스 하우스에서 다음으로 가까운 곳이 네이던 무어 하우스입니다. 네이던 무어 하우스는 오크파크의 라이트 건물 중에서 가장 나중에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독특하게 생긴 주택이죠? 네이던 무어 하우스는 라이트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작업했던 디자인과 서양 전통의 고딕 디자인이 혼합된 것처럼 보입니다. 네이던 무어 하우스의 굴뚝 또한 굉장히 과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굴뚝들이 붙어있는 모습은 영국의 근대 건축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솔직히 이 주택은 네이던 무어라는 집주인의 성향이 더 궁금합니다. 어떤 집을 원했기에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이 섞여 있는 건물을 라이트에게 주문했을까요?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여기 많은 라이트 주택들은 대부분 주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담벼락입니다. 저 구모양의 장식은 고딕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에서 모티브를 얻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이던 무어 하우스의 독특한 장식 디자인입니다. 정말 라이트는 저런 디자인을 어디서 영감을 얻어 하는 걸까요? 네이던 무어 하우스의 옆에 있는 힐스 드카로 하우스로 가볼까요? 힐스 드카로 하우스는 원래 에드워드 R. 힐스 하우스였습니다. 스타일로는 프랭크 토마스 하우스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재료상으로는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한 유니티 템플과 같은 것 같습니다.
라이트의 프레리 하우스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주택인 아서 퓨틀리 하우스로 가볼까요? 바로 힐스 드카로 하우스 건너편에 있습니다. 아서 퓨틀리 하우스입니다. 벽돌을 주재료로 넓은 처마가 있는 박공지붕. 정말 라이트의 전형적인 프레리 하우스의 스타일입니다. 입구 역시 전형적인 시카고 스쿨의 바나나치 형태입니다. 근데 문은 반원형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현관문을 열고 닫았을 때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계획했네요. 현관 앞쪽에 있는 발코니입니다. 라이트 주택들에서 화분은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았는데 가운데 화단이 있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아서 퓨틀리 하우스에서 또 봐야 할 것은 바로 벽돌입니다. 당시는 벽돌이 완전히 규격화되지는 않았던 시절이었지만 그럼에도 라이트는 자신만의 벽돌 디자인을 고집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아서 퓨틀리 하우스의 벽돌들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벽돌이 기존 벽돌보다 좀 높이가 낮은 편인데요. 이렇게 높이가 낮은 벽돌은 이후 로비 하우스에서도 보입니다. 또한 색깔이 다른 벽돌을 섞어 쓰는 것도 라이트 특유의 재료 사용 방법인데요. 이 수법도 로비 하우스에서 더 극단적으로 발전됩니다. 아서 퓨틀리 하우스는 주택 뒤쪽에 넓은 정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장도 라이트가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정원 건너편에서 바라본 아서 퓨틀리 하우스입니다. 여기에 수영장만 있으면 정말로 미국인들이 이상적으로 그리는 주택의 모습일 텐데요. 아까비. 이런 집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100년이 넘은 건물이라서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말 힘들 텐데요. 아서 퓨틀리 하우스 옆에도 라이트 설계의 주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주택의 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냥 주소인 300 포러스트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라이트의 디자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미국의 주택이거든요. 홈앤 스튜디오에서 나눠주는 팜플렛에도 이게 라이트 건축이라고 하는데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유니티 템플로 가는 길에 하나 더 라이트가 설계한 주택이 있습니다. 피터 A. 비치 하우스입니다. 이 주택은 아서 퓨틀리 하우스랑 힐스 드카로 하우스를 섞어 놓은 것 같은 스타일이네요. 오크파크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이지만 여기는 정말 나무나 잔디가 예쁘게 정리되어 있네요. 정말 한번 살아보고 싶은 동네입니다. 여기도 가까이 가보고 싶었는데 가까이 가기 힘들어 이렇게 멀리서 한 컷 찍었습니다. 이제 오크파크의 마지막 라이트 주택으로 가볼까요? 피터 A. 비치 하우스에서 동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길 모퉁이에 있습니다. 바로 로라 게일 하우스입니다. 딱 보자마자 다른 라이트의 건축물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죠? 바로 낙수장입니다. 폴링 워터즈의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라 게일 하우스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한 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저기 다른 관광객 눈치 보여서 포기했습니다. 에휴. 이렇게 보면 정말 낙수장 같이 보이죠? 이제 간지 4년이 흘렀으니 여기도 복원이 되었거나 다른 주인이 살고 있겠죠? 홈앤 스튜디오와 유니티 템플을 보면 확실히 라이트는 어린 시절 배웠던 브레벨 놀이 교육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하는 가봅니다. 그럼 다음 콘텐츠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카프 채널의 레이첼과 아페이였습니다.